지난 시간에는 잡 디스크립션 이해하는 것과 이력서를 잘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질문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 두 개는 면접관이 후보자에게 하는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질문만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행동양식이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후보자도 면접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좋은 회사일수록 그런 기회를 면접 중에 줄 거고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할 팀원, 동료,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제 경험을 공유해 볼 거고요. 원래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면접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늘어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양식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동양식 질문은 어떤 거냐? 과거 행동에 관해서 물어봄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유추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경력자에게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고요. 하지만 신입이나 주니어라고 해도 학교나 북캠프에서 뭔가 내가 해본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경력자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콜래보레이션, 협업에 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과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너십, 주인의식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마찬가지로 과거 예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임팩트예요. 이 후보자가 일을 할 때 단순히 완료하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가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크래프트맨십인데 장인정신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단답형으로 답을 하거나 너무 장황하게 답하지 마시고 스타 프레임워크에 맞춰가지고 어떤 상황이었고 situation, 내가 맡은 업무는 뭐였고 태스크, 그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액션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리절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는 행동 양식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력서에 내가 프로젝트를 적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조리 있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적으실 때 꼭 유념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력서에 적은 프로젝트들은 면접 시간 중에 어떤 형태로건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잘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설명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설명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네 가지 타입을 하나씩 구체적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컬래보레이션에 관한 질문은 이러한 형태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과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팀 플레이어인지, 혹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이때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른 팀과라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보통 같은 팀 내에서 동료들과 일하기는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팀과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고 왜 힘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런 질문들은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스타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래서 협업을 하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들었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조직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면접관들이 그 답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너무 짧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조금은 요약된 형태로 답을 하려고 하시고요. 아주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길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다음으로 오너십, 주인의식에 관한 질문의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게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있나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프로젝트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경우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임팩트 같은 경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데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후보자가 뭐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다음 질문으로 뭐를 물어보냐면은 그 임팩트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꼭 확인하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경력이 15년, 20년 이상 된 사람인데 임팩트의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재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제가 원하는 임팩트의 기준은 비즈니스와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건 매출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와 관계된 것을 임팩트로 정의를 해야지 경력자일수록 좋은 사람인 거죠. 경력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장인 정신에 관한 질문을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의 경우 제 관점에서 좋은 대답은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다라든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었는데 빠르게 학습을 해서 해결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행동양식 면접 질문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 그 컬래버레이션, 협업에서 물어봤던 질문과 비슷한 거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본다는 거고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이 있는지 요즘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배워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본인이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결과지향적으로 학습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포모를 느끼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바심 내면서 뜨는 기술을 쫓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또 많이 물어보는 거는 가장 최근에 배운 게 뭐가 있나요? 그거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학습하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꼭 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뭔가 새로 배운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 회사에 어떤 이유로 관심이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려면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내가 리서치를 미리 해야 될 거예요.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리서치가 돼야지 내가 나중에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할 거리도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질문 자체는 경력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암시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회사는 왜 그만두나요? 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력자가 아니면 그냥 이 회사에 내가 왜 관심이 있는지만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질문을 할 거리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고요. 경력자들 같으면은 이 대답을 하면서 내가 지금 회사를 왜 떠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지금 회사를 욕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느낀다면 꼭 참으셔야 돼요. 지금 다니는 회사 욕하는 것만큼 면접관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건 없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런 말을 한 후보자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면접 자리에서 지금 회사를 욕을 할 만큼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런 얘기 꼭 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인지가 되면은 그거를 해결해야지만 다음 잡에서도 다음 기회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물어보는 질문 2개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까지 본인이 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재밌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임팩트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지만 두 개를 다 물어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재미의 기준과 임팩트의 기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팩트의 기준은 분명히 비즈니스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술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술 질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딩 테스트죠. 보통 파이썬이나 자바, SQL 같은 거를 가지고 특정한 상황의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기술에 관한 질문이에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에어플로우나 스파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력서에 내가 쓴 프로젝트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적으실 때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적든지 설명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고요. 제가 물어보는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아는 거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요. 마지막은 면접 시간 때 질문을 함으로써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숙제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후보자가 만들어 온 결과물을 같이 리뷰하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남이 해준 거를 가지고 본인이 설명을 잘할 수는 없어요.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이죠. 기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유념할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답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벌 수 있죠. 면접관이 생각하고 답을 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풀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정말 제가 유념해서 보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풀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꼭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나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이게 본인의 습관이면 제일 좋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나 어디서 막혀가지고 진전이 안 되는 경우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막혔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힌트를 달라.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 나 못 풀겠으니까 다른 문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나 저러나 떨어질 거라면은 어떤 형태로건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파이썬 기술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숫자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정렬한 다음에 그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하는 파이썬 함수를 작성하세요. 여기는 파이썬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 면접관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렬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내림차순인가요? 오름차순인가요?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은 최적화와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숫자 리스트가 큰가요? 작은가요? 숫자 리스트의 크기가 작으면 정렬할 때 퀵솔트 같은 효율성이 높은 정렬 방식을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뭔가 힌트를 받아서 문제 해결을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만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라는 관점에서는 이 넘스가 정말
리스트라는 게 보장이 되나요? 아닌 게 들어올 수도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닌 경우 예외 처리하게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거 정말 좋은 그런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끝났어요 라고 하지 말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본인이 실제로 확인해 보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정말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소리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본인이 본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푸는 거. 이거는 코딩 테스트를 혼자 연습할 때 꼭 사용해야 되는 버릇이에요. 본인이 본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거. 그거 꼭 해보세요. 앞에 두 섹션에서는 면접관이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알아봤죠. 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만 질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가 좋은 회사일수록 후보자에게 많은 질문의 기회를 줄 텐데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하느냐?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리서치를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 되죠. 나에게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사에 관한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은 이 회사에 왜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좋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 꼭 리서치해보고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명확하게 해보시고요. 또 좋은 질문은 사실 자연스러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처음 면접을 시작할 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본인 소개와 관계돼서 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질문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해져요. 좋은 질문은 결국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좋은 질문인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지금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엔지니어들 같으면은 예를 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떤 거 쓰는지, 클라우드를 쓴다면 어떤 클라우드 쓰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 질문은 개발자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커스터머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나 다 사용하는 툴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모든 게 잘 돼서 내가 조인하는 경우 처음에 온보딩 기간 중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특히 지금 면접관이 내 매니저가 될 사람이라면 더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되겠죠. 다음으로 지금 팀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설명해 주시고 왜 중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은 지금 회사나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어떤 게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회사에 조인해서 가장 좋았던 점 하나, 아쉬웠던 점 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야후에 다닐 때 후보자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인데 그 이유는 제가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고요. 그때 약간은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당돌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의 이해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 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나요? 그리고 조금은 민감할 수 있지만 작년 매출이 얼마나 되었고 올해는 얼마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런 질문은 당돌하게 느끼고 감점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요. 문화가 좋은 회사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답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작년 매출에 비교해서 올해 몇 퍼센트 올라간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려고 하는지 면접관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 회사의 문화와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력서에 적은 프로젝트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력서에 적은 프로젝트들은 어떤 형태로건 질문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쩌면은 내가 여기서 조리 있게 설명하는 형태로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력서에 프로젝트 설명을 적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다음은 앞에서 행동 양식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얘기를 했는데 자문자답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앞에 또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문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되물어보는 거, 그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으로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아는 척 했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받고 들통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하면 코딩 테스트 때 내가 만든 코드를 그냥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검증하는 모습 보이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만드는데 중요하고요. 경력자라면은 면접 중에 지금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나요? 그런 질문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내가 만에 하나라도 감정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거를 치유할 수 있을까? 노력을 기울여야지 새로운 곳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 중에 조금 망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모든 면접관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면접을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망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 덧붙이고 싶고요. 다음으로 지원한 회사가 어떤 곳인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면접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면접관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잘 보면 그 회사와 팀의 문화, 사람이 어떤 곳인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